안녕하세요. 중소형 빌딩에 투자하신 분들, 이제 그 가치를 잘 키우고 지키는 게 중요하실 텐데요. 오늘은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의 칼럼을 통해서요. 성공적인 빌딩 투자를 위한 숨겨진 열쇠라고 할까요? 바로 최적의 부동산 자산 관리 회사를 고르는 법.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빌딩 매입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 관리가 정말 중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많은 분들이 빌딩 관리를 뭐랄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네네, 좀 있죠. 뭐 가족한테 맡기거나 심지어 중개인이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하면 그냥 덜컥 맡기기도 하고요. 네.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이 칼럼이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게요. 단순히 뭐 건물 청소하고 수리하고 이런 유지보수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. 아, 그런가요? 네. 임대 수입은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불필요한 비용은 줄여서 이 자산 가치 자체를 높이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. 전문 영역이다. 그렇죠. 뭐 비유하자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기는 일종의 자산 집사 서비스 같은 거라서 전문성이랑 신뢰도 이게 무엇보다 중요해요. 집사 서비스, 재미있는 비유네요. 네, 결국 어떤 관리를 받느냐가 이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그럼 정말 믿을 만한 파트너,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 김 대표 글에서 강조하는 5가지 핵심 기준 한번 짚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첫째는 역시 평판과 실적이겠죠, 아무래도. 그렇죠. 가장 기본이죠. 뭐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빌딩 유형이랑 좀 다른 자산만 주로 관리해본 회사라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좀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이 서비스 범위하고 전문성이에요. 서비스 범위와 전문성. 네, 그냥 건물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신규 임차인 유치라던가 계약 관리, 또 월별 재무 보고 같은 것까지 이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얼마나 전문적으로 제공하는지 봐야 합니다. 아,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순영업 소득, NOI라고 하는데요. NOI요? 네, Net Operating Income. 건물의 총 수입에서 운영 비용을 뺀 순수익인데 제대로 된 관리 회사는 바로 이 NOI를 극대화할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NOI 극대화. 자, 세 번째 기준이 수수료의 적절성인데 이게 아주 흥미로워요.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왜 그런가요? 아, 네네, 맞습니다.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여기서도 딱 맞아요. 아하.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곳 있잖아요. 그런 곳은 나중에 뭐 출장비다, 수리비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딱 최소한의 관리만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 아,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칼럼에 나온 그 LC 사례가 정말 대표적인데요. 네, 봤어요. 삼성동 빌딩. 네, 서울 삼성동 빌딩 매입하고 나서 중개인이 무료로 관리해주겠다고 하니까 덜컥 맡겼는데 6개월 만에 임대료 체납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고 확 5천만 원이요? 네, 심지어 불법 업종 임차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건물주가 직접 그 명도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명도 비용까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. 무료 관리가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한 셈이군요. 네,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수수료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제공되는 서비스 범위와 비교해서 적절한지를 꼭 따져봐야 합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네 번째 기준은 관리체계 확인이네요. 계약서 양식이라든지 월간 보고서 같은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지 봐야 한다. 맞아요. 이런 체계가 잘 잡혀 있다는 건 그만큼 업무 처리가 투명하고 또 리스크가 적다는 신호거든요. 네, 그렇죠. 신뢰도 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겠고요. 마지막 다섯째는 소통과 응답성. 네, 이게 또 중요하죠. 궁금한 점을 물어봤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주는지, 또 정기적으로 빌딩 관련 상황을 잘 공유해 주는지,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. 네, 특히 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가 그 회사의 진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5가지 기준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. 네, 이런 기준들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. 제대로 된 관리 파트너는 단순히 임대 수익률만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. 건물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잘 보존해주고 또 복잡한 법적인 문제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주죠. 궁극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이런 자잘한 관리 업무에서 벗어나서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. 시간을 벌어준다.
이것도 큰 가치네요. 칼럼에 보면 비전문가에게 맡겼다가 좀 어려움을 겪은 다른 사례들도 나오잖아요. 아, 네, 있었죠. 그 해외 산업가 CC 같은 경우는 장인어른께 맡겼더니 공실이랑 체납 문제 때문에 2년 만에 수익률이 5% 후반에서 4% 초반까지 뚝 떨어졌다고 하고, 네, 안타까운 사례죠. 또 전업주부 아내에게 맡겼던 대학 교수 S씨 사례도 있었죠. 아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병원 신세까지 졌다고. 네, 월 관리비 한 100만 원 정도 아끼려다가 오히려 건강도 해치고 또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훨씬 큰 손실을 본 셈이죠. 그러게요. 결국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는 좋은 건물을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관리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성패가 갈릴 수 있다. 이 말씀이시네요. 정확합니다.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기준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한 최상의 동반자를 찾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여기서 근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. 오, 어떤 질문인가요? 방금 말씀드린 이 객관적인 기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혹시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장기적인 비전과 잘 맞아서 함께 자산 가치를 정말 만들어갈 그런 파트너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? 아, 무형의 자질이요.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? 뭐 이를테면 가치관의 공유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, 뭐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. 한 번쯤 각자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. 단순히 조건만 따지는 게 아니라 나와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점까지 고려해보라. 네.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분석과 고민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.